안녕하세요. 야마다입니다. 오늘은 로즈베리 오라클 31번부터 35번까지 카드 해석입니다. 31번 열정, 감정, 첫눈에 반한 사람, 갈등, 들뜬 기분, 충동성, 질투심, 설레임, 폭발적인 사랑, 첫눈에 반하는 마법 같은 경험, 강렬히 원하는 욕구,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이 생김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이게 장미 카드잖아요. 장미는 원래 열정이고 뭐 그 사랑을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 또는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긍정은 물론 뭐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지만 부정적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질투심이나 뭐 충동성이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기 때문에 이게 인물로 이 사람은 어때요? 라는 인물 카드로 나왔을 때는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 사람이 어때요? 라고 하면은 되게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뭐랄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아니면 잘생기게 보이거나 성격도 좋거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좀 불안감을 주는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만큼 매력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는 되게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 좀 관리하기가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은 지루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느낌, 뭐 새로운 감정,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미라는 꽃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보기에는 되게 좋지만 내가 가질 때는 좀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파트너십이 잘 될 수 있는 기란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혼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수능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뭐 첫사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재회운에서는 다시 그 첫사람처럼 열정이 가질 수 없잖아요. 헤어졌다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회운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건 요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카드, 32번 카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음해, 뭐 악의, 공격성, 시기, 배신, 불의, 음모, 권모, 술수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나쁜 의도, 사탕 발림으로 현혹, 사기, 배신, 음모, 조심하라는 경고의 카드입니다. 좀 좋지는 않아요. 카드가 경고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독보석과 독풀 이미지도 있고 이 죽어가는 꽃에 담긴 강력한 독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려 있는 꽃은 죽음과 독성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버섯은 독버섯이에요. 여기 버섯은. 그래서 이 독약에 꽃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카드 자체가 워낙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이 카드는. 근데 상대방 무의식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카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약간 악마 카드하고 비슷해요. 근데 악마 카드가 보시면 부정적인 카드이지만은 부정이 너무 강하면 긍정으로 옵니다. 이게 악마 카드를 보시면 그 데블 카드라고 이게 악마와 그 좋은 그 옆에 카드를 뜰 때 뭐 러버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연애운이 마음과 몸이 뭐 통한 뭐 금전은 뭐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마 카드 뒤에 저기 뭐지 좀 더 강한 카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단둘이보다는 여러 명이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친구를 끌고 가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호불호가 가려요. 좋은 사람 되게 좋다고 그러고, 싫다는 사람 되게 싫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호불호가 강한 카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체 카드로만 뜨면, 좋은 카드로만 뜨면은 좀 조심을 해라, 속내를 알 수 없다, 너를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좋은 카드가 아니고 이걸 플래시 카드로 떴을 때는, 앞뒤 카드가 좋을 때는 아주 나쁜 걸로만 해석이 안 됩니다. 좀 어렵죠, 카드가. 그러니까 악마 카드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카드가 어떨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딱 나왔을 때는, 이 한 장 카드로 딱 나왔을 때는 조심해,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여러 카드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카드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카드 해석들을 보면. 요거는 요렇게. 근데 카드 자체는 이렇게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3번. 시험의 칼날. 다툼, 갈등, 소송, 분쟁, 법적 절차, 투쟁, 이별, 이혼, 싸움. 이게 싸움의 칼날 카드는 절단하고 갈등 상황, 고통스러운 법적 소송, 복잡한 다툼, 내담자가 견뎌하는 시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카드입니다. 칼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그래, 양쪽에 천칭이 중용의 카드이긴 하지만 중용을 잡아야 되는 법적 카드이기는 합니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카드, 스트레스를 받는 카드입니다. 의심을 한가운데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 복잡한 상황,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되는 힘든 상황, 좀 견뎌야 되는 카드이긴 해요. 또 이거를 뭐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나 진짜 이 사람하고 좀 힘든데 이 사람 성격이 어때요?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좀 다혈질이고 좀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좀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리더십이 있고 강단이 있고, 뭐 내가 조금 우유부단하다 하면은 미루고 막 이런 성격이면은 이 사람과 상황 보완은 돼요. 근데 성격은 뭐 독불장군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의 카드가 같이 나오면 또 신중하고 모해감이 있는 성격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좀 능동적인 사람 만나야 되고, 능동적인 사람은 좀 수동적인 사람 만나야 좀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게 딱 봐도 칼날이 이렇게 두 개 딱 맞대고 있어서 쉽지 않은 카드긴 해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34번. 이거는 독재 카드입니다. 의존, 복종, 괴롭힘, 제약, 자유의 결핍, 얽매임, 통제,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사람에게만 걱정을 안겨다주는 매우 부정적인 카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 뭐 얽매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카드. 보이지 않는 주정관계입니다. 이것도 좀 힘든 카드긴 하죠. 딱 우뚝선 왕관 앞에 다 엎드려져 있는 그 말들이 보이죠. 체스, 장기. 왕의 말을 가진 가장 파워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독재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혼자만 우뚝 서 있고 다른 작은 말들은 초토화시키는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 카드는 대화 설득이 불가능하고 왕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카드입니다. 좀 힘든 카드기는 해요. 제외 운도 없고요. 이미 상대방 손에 달렸거나 상대방은 이미 정해져서 끝났음에도 내담자가 미련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과감히 이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애인이면 지속적인 불안, 관심과 애정이 상대방을 향해 있음을 알고 뭐 착취할 수 있는 뭐 신체적 학대나 폭력까지 갑니다. 이런 거는 애인이면 좀
힘든 카드긴 하네요. 뭐 직장이면 이직, 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기가 눌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기가 눌려 있고 막혀 있어 답답하고 상황이 일정 기간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랑이나 직장이나 금전적으로 좀 좋지 않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독불장구인 카드이기 때문에 좀 피로가 엄청 누적되어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좀 피해야 될 카드죠. 뭐 직장일 때만 저런 카드가 나오면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사장이 좀 힘든 카드일 수 있어요. 대표가 좀 독불자고 있거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그런 회사 들어가면 좀 힘들거든요. 어쨌든 아니면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이 부딪힐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5번 카드 적이라는 카드입니다. 외부의 적, 제3의 인물, 거짓말, 뒷담화, 권모술수, 경쟁 이렇게 나오고요.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평화와 행복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평화 행복에 지장을 받게 되는 카드입니다. 남의 행복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못된 소망, 남의 이득, 피해, 시샘, 남의 가정 파탄 내려는 이기적인 동물이 뱀입니다. 뱀, 이기적인 욕심이 뱀이 등장합니다.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게 적 카드 눈에 띄지 않게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는 불편한 존재.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면 사랑의 해방구, 외도의 징조, 연애의 관계 파탄 내기 때문에 파트너의 외도에 눈치채지 못함, 가족, 친구, 연인, 배우자 때문에 뒤통수를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조건 이별 아니면 불편한 상황, 장기로 지속되기는 아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드 자체가 벌써 내 집에 뱀이 와서 새끼를 위협하고 본인을 위협하는 카드입니다. 좋지 않은 카드이긴 해요. 계약이나 협상을 앞두고 뭐 법조항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챙겨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될 카드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시작, 재회, 새로운 연인 등이 원하신다면 이런 것도 아니겠죠. 이게 시기가 아니고 적기가 아니다. 좀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나 모든 연인이나 모든 재회나는 두들겨 봐야 된다. 누구랑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잘 살펴봐야 되는. 이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면 나와 맞지 않은 궁합을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